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저한테 의뢰한 친구가 했던 건데, 오토바이 있던 자리였거든요. 오토바이 있던 자리인데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한참 뒤에 매물로 나왔어. 근데 이게 몇 프로짜리 물건인데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던 건데, 이거 의뢰한 친구가, 이 친구가 좀 잘 나가는 주식 쪽에서 있던 친구인데, 젊은 친구, 결혼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35이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디벨로퍼 과정 할 때 왔던 친구인데, 제일 먼저 저 첫날 끝나고 나서 디프리 하는 시간에 뭘 물어봤냐면, 선생님 저 진짜 주식시장에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연봉이 좀 세서 그 사람만 남아 있었는데, 자기는 좀 다른 걸 좀 하고 싶다. 한 달에 최소한 3-4번 이상은 영화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서 책도 보고 싶은데, 이거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한 달에 한 500에서 600 정도만 매달 나오면 자기는 그거 받고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책도 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물건을 보고 다니면서 수익률 좋은 거 한번 찾아봐. 내가 나중에 보면 보여줄게 했더니, 이 친구가 대전에 있는 물건을 보고 온 거예요. 대전 물건이었어요. 교수님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2015년 1월 달에 사용 승인 받은 우송대학교 원룸 건물이고, 현재 공실 없이 매월 임대료 수입은 발생하고 있는데, 다중주택인데 원룸, 1.5룸, 미니 투룸에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당연히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가 우송대학교고요. 여기가 이제 대전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는 지역에 우송대학교 건너편이에요. 그러면 우송대학교 애들이 이제 거기 거주하겠죠. 그러니까 다중주택이 많은 동네예요. 대로변에 붙어 있던 땅인데, 확대하면 요 집입니다. 그러면 요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건물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 소유자면 앞쪽에는 무슨 주택 지실래요? 일단 대로변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 1층에다가 집 짓는 게 맞아요? 상가 짓는 게 맞아요? 상가 짓고 위에 주택 지어야죠. 그럼 상가주택이니까 법률 용어로 이걸 뭐라 부르지? 법률 용어로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쓸 때는 꼬마 빌딩이라고 하고, 꼬마 빌딩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법률 용어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다가구. 따라해요. 다가구. 혼자 다가구. 뭐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구분이 돼 있는데 월세 받는 거지. 근데 이거는 2년 보유하고 팔 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조건 갖출 수 있는 물건이에요. 매달 뭐 받다가 월세 받다가 1세대 1주택자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단독주택이란 말이야. 근데 이 뒤쪽에는 상가가 안 되겠지, 1층이. 그러니까 뒤에는 다중주택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고시원 같은 거. 그래서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고시원은 아니에요. 고시원은 아닌데, 문을 열었을 때 독립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주거로 쓰이는 게 지금은 개정이 됐지만, 옛날에는 3계층 이하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지 못하며 이렇게 써 있고, 그러면 문을 열었을 때 먹고 씻고 자고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중에 하나가 빠져야 돼요. 독립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먹는 걸 빼야 돼요? 씻는 걸 빼야 돼요? 자는 걸 빼야 돼요? 그렇죠. 먹는 걸 빼야지. 그래서 취사가 안 돼요. 그래서 고시원 같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욕실은 있고 방은 있는데 거기 주방이 있으면 안 돼요.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공동치사로 되어 있으니까 나와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찍 끝나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대학교 다니는 애가 중간고사 끝나서 일찍 왔어. 샤워하고 나왔는데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밥만 먹어요? 걔 보면서 막 이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걔 재수 없을 거 아니야. 이상한 새끼로 그러면서. 그럼 걔 여기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지. 공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다가 치사 넣어줍니다. 안 되는데 넣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반 건축물 많은 게 다중주택이에요. 그냥 아예 다중주택 살 때 위반인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걸리면 이행강제금 내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재수 좋게 안 내고 있어. 근데 요즘에 또 애들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 돈이 밀리다가, 사장님 다중주택 불법이잖아. 불법인데 지금 여기다 넣어놨는데 한 달치는 빼줘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걔가 신고해버리면 이행강제금이 만약에 한 800 나왔어. 걔한테 월세 30만 원이야. 30만 원 안 받고 말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이 보낸 문자도 봤어요. 문자가 왔는데, 김 사장님 집이 위반 건축물인 거 아시죠? 이렇게 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신고하게 되면 이행강제 얼마 나오는데 저한테 1000 보내주시죠.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당장 변호사 붙이라고 했죠. 내가 알거든. 밑에다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 협박죄거든요. 형사상 얘는 1년 1천이에요. 그럼 네가 1천 내놔야 돼, 자식아. 해서 보내랬지. 이제 이게 상습범이면은 이제 징역 들어가고요. 형사상. 근데 초범일 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뭐 끝나지만, 이게 3번 이상 하게 되면 상습범으로 봐요.
징역 들어가요. 또 모르면 또 당하고 있는 거지. 알았어, 1,000만 원 보낼게. 어디로 보내? 이렇게. 알았어, 보내야 돼? 그럼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되게 많은 게 다중주택입니다. 근데 여기 다중주택이래요, 이게. 그래서 생긴 거 한번 보려고 여기가 정문이고 정문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거리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도상에 요 블럭 하나하나 있죠. 이 정도 거리는 한 20m 정도에서 30m 보시면 돼요. 네, 이건 다중주택 질 정도면 좀 작게 뽑아놨기 때문에 20m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240m 정도 돼. 그러니까 정문에서 한 240m 정도 되는 거리면 가까운 거죠. 9시 수업인데 8시 50분에 일어났어도 수업 딱 하고 뛰면 돼요. 그 정도 거리야. 그 정도 거리인데 뒤쪽에 있는 주택이었어. 그럼 옛날에 뭐였냐 봤더니 토지용계 확인서상에서는 지적도를 보는 이유가 일단 이 사람은 컨설팅 안 받고 진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얘는 잘 졌는데 얘는 잘못 진 이유가 이게 공법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그러면 다 이 땅이라고 그래요. 너 뭐 보고 이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건물을 지었을 때 제한을 덜 받게 돼. 구조가 빼져 있어요. 1조 제한이 여기가 2종 일반 주거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197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평으로 몇 평인 거죠? 59평. 60평 땅에다가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예요. 2종 일반 주거인데 건폐율이 2종 일반이 60% 나오고 건폐율 얘기 안 해도 되죠.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200입니다. 6, 3, 18이니까 3.3층 져요. 이 땅이 지금 60평이죠. 60평이 66에 36이니까 36평, 36평, 36평 3층을 짓고 3분의 1이니까 12평. 여기 땅에 최대 질 수 있는 게 33평짜리 3층에 18평 옥탑방 나옵니다. 이거 땅 보자마자 그게 나오면 이제는 토지 할 만한지. 이 이해가 안 되면 약간의 기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질 거냐면 다중주택은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3층 이하였기 때문에 맨 옥탑 날려야 돼요. 그럼 최대로 졌을 때 대략 35평 정도 되는 거 35평 정도 되는 거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3개 치는데 35평에서 4평 정도는 계단으로 빼야 돼요. 그럼 31평 나오는데 벽 두께 빼면 30평 나오죠. 그럼 5평짜리로 5, 6, 30, 6개죠. 방이 이제 5평짜리로는 6개, 10평짜리로는 몇 개 나와요? 3개지. 절반이니까. 그럼 이제 3개, 6개면 9개죠. 미니 투룸 해가지고 총 15개 빼놨어요, 방을. 방을 15개 빼서 월세가 얼마 나오냐.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월세 얼마 나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1조 제한 관련돼서 요 노란 색깔하고 파란 색깔 땅이 요 땅이거든요, 지금 현재. 잘못했어요.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북쪽 방향에 도로가 없으면 1.5m 뛴 다음에 3층 가다가 꺾이게 돼 있어요. 1조 제한으로. 나중에 제가 공법 강의 할 때 그때 설명 드릴 테니까 일단은 얘는 북쪽에 도로 나오게끔 했죠. 얘는 4층까지 똑바로 가는데 얘는 3층까지밖에 못 가요. 똑같은 면적인데 얘가 더 비싸야 돼. 근데 나오는 건 비슷하게 나와요, 가격이. 그러니까 어느 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그래서 땅 사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사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좀 많이 아는 사람한테 한 번은 물어보고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을 사람이 있는 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아끼는 거예요. 이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냈으니까 100만 원을 벌겠다. 필요 없고요. 100만 원 강의 들었는데 한 개 벌면 100만 원 이상 나와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전 몇 억 벌었을 거야. 그 강의로만. 사고 난 다음에 느끼니까 그 돈 이미 날렸잖아요. 그거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원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본인이 투자하면서 느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단독주택이 주 용도라고 돼 있죠. 근데 건폐율이 56% 나왔거든요. 땅이 약간 커서 원래 다중주택 보통 40평대다 짓거든요. 60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땅에 꽉 차게 짓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얘는 그 3층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층 이하로만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1, 2, 3층 졌죠. 다중주택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전체 연면적이 여기 289제곱미터라고 나오죠. 이게 다 더했을 때 330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330 이하를 맞춘 이유가 주차 대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299를 넘어가면 세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99를 안 넘기려고 289 맞춘 이유가 주차 대수 2대 맞추려고 한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장이라 주차장까지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실력자란 말 들어요. 주차장 제가 3시간 강의하는데 3시간 강의하고 나면 아 저거 그래서 저 건물이 8층까지 간 거구나. 얘 왜 4층까지 간 거구나. 이게 나와요. 어떤 분이 그래. 땅이 여기 뭐 100평이고 용적률이 뭐 800%래요. 그럼 한 10층까지 질 수 있을 거래. 절대 못 져요. 그 들어가는 업종이 뭐냐에 따라 주차 대수가 나와야 되는데
주차 대수가 8대밖에 안 나와. 그럼 얘 쭉 내려와서 6층까지밖에 못 쳐요. 용적률이 있어도 못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 관련된 것도 나중에 땅에 영향 되게 크게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근생을 많이 짓는 이유가 주차장을 적게 먹어서 그래요. 주택은 가구당 한 대야. 그래서 건물 자체가 주차장으로 다 빠져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주거 지역 같은 데 가면 불법 건축물이 많은 이유가 다 주택으로 보이는데 건축물 대장 뜯으면 근생으로 나와요. 주차 대수 때문에 그래요. 주차 대수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원래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져있냐, 이거 져있어요. 이게 1층은 아까 뭐랬지 이거? 상가고 주택 져놨잖아요. 근데 이쪽이 북쪽 방향이라서 3층 올라다 꺾여서 얘는 3층 건물인 거예요. 4층 아닙니다. 뻥 뚫리는 거 보이죠? 옥상이에요. 그럼 얘는 다가구 주택을 지어놨고 뒤에는 요물건이 나온 거예요. 다중주택. 1, 2, 3층이죠. 그래서 요거에 나온 건데 저는 이거를 사고 싶었던 메리트가 뭐였냐면 자본이득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자본이득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정문이에요. 정문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대전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다 뒤져봤어요. 뭐 개발 사업 있나? 뭐 찾아보니까 여기가 순환선 있죠. 순환선 확정됐더라고. 지하철 역사로. 지하철 역사에서 200m면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8억 5천 주고 샀던 이 땅값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저거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개통되고 난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다음에 팔면 되겠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연수 씨 집 있어? 집 없어? 했더니 집 있대요. 영등포에 23평짜리 있다길래 그 양도차익 다 나오는 건가? 비과세 갖춘 거야? 했더니 갖췄대. 그럼 빨리 팔고 그 돈 갖고 또 딴 거 물건 보고 이거 하자. 그래서 그거 팔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매달 얼마가 나와? 470만 원 나오면 영화 봐야 돼요? 책 봐야 돼요? 여행해야 돼?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보고 오고 싶다며? 했더니 이 부동산이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중개사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이제 투자 관련된 공부도 하고 그거 돌아선 이후에 자기 삶이 달라졌대요. 맨날 그 주식 차트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고 자기 길이 이 길이었는데 과감하게 버리고 일로 갔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용기도 되게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일도 하고 부동산도 하는 게 투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부동산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기회 됐을 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잡들이 이미 있으셔도 부동산은 투자 측면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주식도 공부하잖아요.